여러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건 그냥 책이나 TV 시리즈 그 이상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우주라는 엄청난 세계로 이끌어준 뭐랄까 하나의 초대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여정을 우리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와, 정말 심오하죠? 사실 이 질문은 화가 폴 고갱이 던진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과학계 최고의 스토리텔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 칼 세이건의 눈으로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최고의 가이드가 필요하겠죠. 우리의 가이드는 바로 천체 물리학자이자 우리를 별들의 세상으로 안내해줄 칼 세이건입니다. 무인도에 책 한 권만 가져가야 한다면 나는 코스모스를 가져가겠다. 이거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거든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 책이 그냥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 우리 존재, 그리고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줬는지를요. 칼 세이건, 물론 나사랑 같이 행성 탐사도 한 대단한 과학자였어요. 근데요, 그의 진짜 대단한 점은 따로 있었죠. 뭐냐면 저 멀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우주 이야기를요,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바꿔놓는 그런 마법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우주 사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어릴 때 도서관에 가서 사서한테 별에 대한 책 좀 달라고 했대요. 근데 사서가 뭘 줬을까요? 할리우드 영화배우, 그러니까 무비스타에 대한 책을 준 거예요. 꼬마 세이건은 거기서 아니요, 그거 말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요 라고 딱 잘라 말했대요. 바로 그 중간이었던 거죠. 우주의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는 그의 평생의 미션이 시작된 순간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요,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주소를 찾아보는 것과 같아요. 밤에 하늘 한번 올려다보세요. 쏟아질 듯한 별들을 보고 있으면 와, 지금 이 순간의 우주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그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 사실 과거의 모습, 말하자면 과거의 유령 같은 거죠. 왜냐면 별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데 정말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본다는 건 사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아니, 거리가 얼마나 멀길래 그럴까요? 이 상상도 안 되는 우주의 거리를 잴 때 우리는 킬로미터 같은 단위는 잘 안 써요.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대신 광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위를 쓰죠. 말 그대로 빛이 1년 동안 쌩 하고 날아간 거리인데 이게 재밌는 게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사실상 시간을 담고 있는 단위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 빼고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요. 거리가 4.3광년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만약 거기 사는 외계인이 우리 쪽으로 손전등을 탁 비췄다고 쳐요. 그럼 우리는 그 빛을 4.3년 뒤에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옆집 사는 이웃별까지의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제 스케일을 한번 확 키워볼까요?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에만 별이 몇 개쯤 있을까요? 무려 4천억 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요. 이 넓디 넓은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4천억 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숫자만큼 은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경이롭기도 한데 동시에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는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옛날에 철학자 파스칼도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무한한 공만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수백 년 전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 답은요, 아주 스케일이 다른 두 가지 진화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 하나는 별의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지구에 사는 작은 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진화예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별들 영원할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별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살고 또 죽습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 속에서 아기 별이 태어나고 수십억 년을 활활 타오르다가 마지막엔 정말 장엄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별에게도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지구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 진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진화가요, 꼭 자연의 힘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의 손이 진화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에 일본에서는 헤이케 게라는 녀석 좀 보세요. 등껍질이 꼭 화가 잔뜩 난 사무라이 얼굴 같지 않아요? 이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뭔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역사와 생물학이 딱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옛날에 헤이케 가문 사무라이들이 큰 전투에서 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비극이 있었어요. 그 후로 그 지역 어부들이 개를 잡는데 가끔 등껍질에 사무라이 얼굴 같은 무늬가 있는 개가 잡히는 거예요. 어부들은 이걸 죽은 무사들의 환생이라고 생각해서 에구, 이분들은 어떻게 먹나 하고 다시 바다로 던져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사무라이 얼굴을 가진 개들만 살아남아서 계속 자손을 낳게 된 거죠. 결국 어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개의 모양을 직접 디자인한 셈이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부들의 그 작은 행동이 모이고 모여서 불과 몇백 년 만에 한 생물종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린 인위 선택의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꼭 수백만 년 걸리는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 옆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칼 세이건은 우리가 우주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줬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네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세이건의 여정은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가 직접 멘토링까지 해줬던 제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이 새로운 코스모스를 만들어서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세이건이 뿌린 지적 탐구의 씨앗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냥 외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우주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건요.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원자들이 아주 먼 옛날엔 전부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진 별의 먼지였으니까요. 결국 우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우리는 별의 먼지, 스타더스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이 경이로운 진실 앞에 서서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를 유일하게 의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 별의 후예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이제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칼 세이건의 위대한 역작, 코스모스의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이 책은 그냥 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던져온 가장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해서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정말 경이로운 탐험기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 인류는 왜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봤을까요? 이게 그냥 낭만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깊고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하늘을 아는 것이 생존의 열쇠였고 또 권력의 원천이었던 시대로 말이죠. 요즘이야 뭐 재미로 별자리 운세 같은 거 보잖아요. 이게 바로 점성술이죠. 별이 나,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묻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문명에게 하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죠. 그래서 천문학은 별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생존에 어떤 의미인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별은 인류 최초의 달력이자 지도였습니다. 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언제 씨앗을 심어야 할지 알았고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잡았어요. 또 언제쯤 사냥감이 이동하는지도 파악했죠. 하늘은 그야말로 거대한 생존 설명서였던 셈입니다. 이런 지식이 생존에 직결되니까 이게 곧 뭐가 되겠어요? 바로 권력이 되는 겁니다. 지배계층은 이 천문학을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스런 왕족의 학문으로 만들어서 독점했죠. 하늘의 때를 아는 자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보던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하늘. 그게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었다면 어떨까요? 평화로워 보이는 저 우주는 사실 격렬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때는 1908년 시베리아의 아주 외딴 곳 퉁구스카 지역에서 인류는 하늘이 마냥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2000제곱킬로미터. 이게 당시 폭발의 충격파로 쓰러진 숲의 면적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제주도 아시죠? 그 제주도 전체 면적보다도 더 넓은 지역이 그냥 한순간에 초토화된 겁니다. 그 원인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소리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한 아주 작은 해성 조각이었습니다. 인류는 정말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당한 거죠. 이 퉁구스카 대폭발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뭐냐면 이 지구가 우주라는 거대한 사격장을 정말 끊임없이 뚫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해성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재앙의 징조다, 불길하다 이랬는데 18세기에 헨리 같은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이거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거고 예측 가능해 라고 증명해냈죠. 두려움의 대상에서 드디어 이해의 대상으로 바뀐 순간입니다. 우주의 신비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광활하고 또 역동적인 우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과연 우리뿐일까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과연 혼자인가? 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칼 세이건이 직접 계산한 수치인데요. 이게 우리 은하 안에만 있을 법한 지정 문명의 최소 추정치입니다. 100만 개요. 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우주가 어쩌면 생명으로 정말 바글거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마치 유리병에 편지를 담아 바다에 띄우듯이 말이죠. 그게 바로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입니다. 여기에는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세이건은 이 레코드를 통해 언젠가 우리의 우주적 이웃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담아 보낸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우주 멀리 나아가는 여정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우리 집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먼 곳에서 봐야 비로소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세이건은 우리가 지성의 정점이라고 자만할 때 고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육지를 지배하는 동안 저 바닷속 고래들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소통하고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만큼이나 복잡한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지성이란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인간만의 전유물일까요? 그리고 태양계 끝자락에서 보이저호가 뒤를 돌아 찍은 지구의 사진. 세이건은 이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모든 전쟁과 영광, 모든 사랑과 증오, 그 모든 게 일어나는 이 무대가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선 그저 희미한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는 걸 이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 관점을 얻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코스모스가 우리를 데려가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바로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세계 시민이라는 뜻을 넘어서요. 우리가 저 창백한 푸른 점 위에 그어놓은 국경이나 민족 같은 그런 선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우주의 시민이라는 더 큰 정체성을 깨닫자는 겁니다. 세이건은 우리의 가장 큰 갈등들도 우주에서 보면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를 나누는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하게 느껴지는지요. 바로 이게 우리를 분열 너머로 이끌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힘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호기심이죠.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나무에서 내려와 초원으로 향하게 했던 그 호기심, 하늘을 보려고 망원경을 만들었던 바로 그 호기심이 결국 우리를 별들 사이로 이끌어 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엔진인 거죠. 코스모스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다 별에서 온, 말 그대로 별의 먼지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분열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